여러분 그 지난 시간에 봤었던 중간고사 정답하고 그 성적의 분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적은 이 클래스에 이제 올라가 있고요. 학번으로 이름은 이제 빼고 이 학사 정보에는 임시 점수를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시고 나중에 기말고사를 보고 난 후에 그 중간고사 점수를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정보처리 기사 기출문제 위주로 좀 많이 냈고요. 책에 있는 거를 많이 좀 냈으니까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UML 다이어그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다이어그램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해서 UML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도 실무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론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유료 버전은 좀 이제 고가다 보니까 한데,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서는 UML로 모델링을 해요.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 베이스드 해가지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을 쭉 먼저 만들고 연결을 시키면 자동으로 소스 코드라든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한테도 많이 쓰고요. 표준화가 돼 있어요, 이게. 의사소통 도구로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여러 가지 어그리게이션, 디펜던시,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룰을. 그래서 이제 이런 애완동물의 일반화를 하는 거, 제너럴라이제이션 방법이고, 하이라키컬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은 저희들이 새로 추가된 2021년에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는 저희들이 트리 구조로 얘기하는 거고, 어쨌든 요거는 어떤 특별한 기능을 담당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총체적 도표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책에도 돼 있죠. 그래서 이제 HIPO도 객관적으로 좀 개괄적으로 많이 쓰는 거고, 저희들이 객체 지향의 초기 모델의 럼바우라는 분이 객체 동적 기능, 객체를 먼저 모델링을 하고 객체들 간의 움직임, 그다음에 기능, 어떤 기능을 움직이는 이유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분석 절차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실행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다른 거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빠르다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죠? UML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디펜던시는 뭐냐면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의 운영에 어떤 매개 변수로 활용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A 클래스의 기능을 B 클래스의 입력 기능의 파라메타로 동작하는 그런 걸 우리가 디펜던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 중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요즘 많이 쓰이죠. 빠른 어떤 동작을 소프트웨어 개발 팀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테스트는 이제 어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 됐든 테스트는 반드시 수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요구사항이 사용자들이 수시각각 변해요, 요즘은. 원래의 요구사항에서 그게 요구사항이 이제 너무나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빠른 개발 방법론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대안으로서 나오는 게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방법이다. 정보 은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인캡슐레이션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안에서의 어떤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외부에 노출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내부적인 수정을 좀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보닉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캡슐화는 이거는 이제 상속에 대한 얘기죠. 이게 인캡슐레이션, 캡슐화라고 하는 거는 그 멤버와 메소드의 기능적 요소, 우리 이제 우리가 객체로 정의하고 객체를 클래스로 모델링을 하고 그걸 이제 상속받아서 필요한 기능을 또 재설계하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객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객체, 클래스, 다형성, 그다음에 인캡슐레이션, 상속,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객체 지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사용되는 용어들 있죠. 여러분들 아마 1학년 때, 2학년 때에서 계속 그 내용을 배웠을 텐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UI, 그렇죠? UI는 사용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개발자가 편하다고 개발자 위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하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제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쓰는 프론트엔드 사이드와 개발자들이 주로 뭐 관리용으로 쓰는 백엔드 사이트의 UI 인터페이스가 서로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편리하고 뭐 이렇게 그 유용성 관점에 좀 주안점을 둔다 그러면 요 백엔드의 서버 관리를 많이 하는 측면에서 이쪽에서는 관리자가 편리하게 기능적 요소를 좀 많이 좀 담아서 구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건 심한 그 부하를 주는 거예요. 심한 부하를 줬을 때 시스템이 어느 정도 그 부하에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보통은 그 점유율 얘기하잖아요. CPU 점유율. 뭐 그게 한 90% 정도일 때 또 그 기능적 요소의 에러 없이 잘 그 수행하기를 하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그 강도 테스트의 요구사항이에요. 한 7, 80%일 때 벌써 어떤 기능적 요소 수행이 좀 그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건 좀 설계가 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도 테스트를 반드시 좀 해야 됩니다. 갱소프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4명의 뭐 갱단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 애들이 에리 리차드 랄프 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냥 이름을. 표준적인 해법과 뭐 장면법. 보통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이 책이 유명한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이름으로.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다양한 그 패턴으로 좀 나눴죠. 그렇죠? 구조 패턴, 행동 패턴. 그 책에도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구조를 잡는 어떤 패턴과 사용자나 개발자들의 어떤 행동적 패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브릿지와 이거는 이제 브릿지가 아니라 재사용은 미디에이터 쪽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브릿지 패턴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좀 설명한 거를 좀 보면 요거죠. 추상화 구현을 분리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브릿지 패턴, 구조 패턴에서 얘기하는 거고 행동 패턴. 그래서 그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것도 그렇죠. 요 갱스 오브 포레 디자인 패턴은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뭐 어떤 패턴에 기반한 그 설계 방법, UI가 됐든 뭐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구조적 기능 설계가 됐든 이게 다 정형화된 패턴이 있기 때문에 꼭 가서 회사에서 사용되는 패턴이 이제 딱 있어요. 불러다 쓰는 거고 새로 추가하는 것만 기능적으로 어떤 컴포넌트나 그 머줄에다가 넣는 그렇죠? 이 디자인 패턴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개발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 베이스의 패턴은 항상 그 유지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자일 방법론이 세 가지가 있죠. 스크럼, XP, 기능주도. 하드는 우리가 DBMS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에자일 개발 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UI의 특징. 뭐 편의성이 높으면 작업 시간이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오류를 최소화한다, 구체적 방법론 제시, 사규모 작용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인터페이스의 특징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격이다 그러면 그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 그래서요. 원격 프로시저를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방법의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거 와스는 웹, 이거는 메시지 주로 관련된, 이건 오브젝트 리퀘스트 브로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렇죠? 책에 다 설명이 되어 있죠. RPC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미들웨어에서 기능적 요소를 그 원격으로 서울에 있는 사람 내 컴퓨터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거는 모듈을 좀 결합도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모듈 안에서 뭐 기능적 요소를 좀 가능한 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설계 지침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패턴은 그 개발 프로세스를 따라야 돼요. 어떤 개발 프로세스 하에서 디자인 패턴을 적용하는 거지. 얘를 무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가 어떤 품질이나 생산성, 빨리빨리 하는 방법이고, 의사소통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의 Gangs of Four는 일반적인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패턴을 써라. 그렇죠? 어떤 패턴에서 어떤 기능을 넣어라. 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할 때 많이 쓰고 있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클래스 사이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렇죠? 어트리뷰트의 관계를 나타낼 때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케이스에 대해서도 새로 추가한 거를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죠.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도 자동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픽,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 뭐 다양한 개발 모형. 하지만 언어 번역을 하진 않아요, 얘가. 그렇죠?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능적 요소를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위주로 많이 냈으니까, 들이 좀 기본적인 배경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디자인 패턴, 우리가 행위 패턴에 해당되지 않는 거. 프로토타입은 구조적 패턴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은 객체로 생성하는 불가피하게 이뷰 감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소프트웨어 디자인 패턴의 프로토타입은 객체들의 타입이 프로토타입 인스턴스, 프로토타입의 예죠, 하나의 예. 새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복제해서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들어내는 방법이 프로토타입 패턴이 되겠습니다. 구조를 잡을 때.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번 학기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난 학기 우리가 우리 언어적 그 수행 결과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꼭 두세 문제 뭐 이렇게 심한 경우는 5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실기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반드시 좀 하여도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ABC를 이렇게 놓고 PRNT라는 함수를 찾아가면 이게 A와 B를 파라미터로 넘기니까 두 개가 안 같죠. 그래서 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C 값이죠. 이게 C 값. C 값은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0. A, B는 그대로 12, 10이 됩니다. 함수 호출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프트웨어를 재사용하는 거는 규모에 따라서 뭐 재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인수를 할 때 알파, 베타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알파는 외부에서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내부 구성원들끼리 해보는 거. 베타는 일반 사용자들 뽑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베타. 이거는 이제 아까 와스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서버. 요즘은 이제 와스가 웹과 연동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요. 미들웨어급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적 요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성능은 응답 시간, 사용률, 가용성 등등이 있는데 튜닝한다는 건 이건 아니죠. 서버가 어떤 기능을 좀 개선하는 거지 이게 성능에 해당되진 않아요.
운영체제, 이건 운영체제가 아니죠. 이건 실행 파일,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거죠.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뭐 이런 거, 윈도우즈, 뭐, 그렇죠. iOS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DBMS를 이제 그 분석할 때 뭐 이런 가용성, 상호 완성, 네트워크 구성은 관련 없는 거죠. 그렇죠? 시언어의 이런 예약어 같은 거 못 씁니다. 변수명으로. 그 폭포수 모형에서 그 계산한 게 요 나선형 모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자일 모형.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매칭 문제. 여러분들이 대문자 C로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문제가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성적은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여기 그 이름을 빼고 올려놨으니까 요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 이학사 정보에 있는 거는 임시로 입력한 거니까 그거는 그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거는 이제 뭐 기말고사 위에 제가 제대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보면 그 평균이 32점이고요. 최고 점수가 39점, 편차가 5점, 최소 점수가 21점이에요. 그래서 뭐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0점에서 5점, 요게 21점에서 25점 사이 6명. 요거는 36점에서 40점 사이가 18명. 그래서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강 학생 수가 36명인가요? 36명. 그래서 요거의 40%까지가 A를 이제 줄 수가 있어요. 이하로 18명까지. 딱 요게 18명. 그 다음에 B를 포함해서 60%니까 18명 만약에 준다 그러면 9명. 여기서 9명.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점수가 나갈 거고요. 뭐 아직 근데 이제 기말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레포트를 아마 제가 11월 그 말이나 뭐 하여튼 기말고사 보기 전에 그 가장 최근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레포트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때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점수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지금 비대면 수업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레포트 한 번, 그 다음에 출석. 그 출석은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게 또 단점이 있는데 너무 루즈해져 가지고 안 듣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늦게 들으면 그것도 그 세모 표시가 돼서 지각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클래스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오류 없이 하고 있겠죠. 막 기준을 선정을 해가지고 제 시간 안에 안 들으면 X는 이제 결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적을 이제 그 출석 성적을 매기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출석.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말고사 때 이런 비율로 그 순위로 매겨서 성적을 이제 하도록 평가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그 계속 책에 있는 걸 할 텐데 그 새로 추가한 거는 제가 그때그때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크게 바뀌진 않았다 그랬죠? 2020 작년 거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에 또 대한 설명 계속 이어갈 거고 데이터베이스의 상단 그 앞부분만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머지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1학기 때 4과목, 5과목 했고 우리가 2학기 때 1과목, 2과목, 3과목 그 앞부분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 하는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도 열심히 좀 하시고, 우리가 그 줌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뭐 내년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데, 나는 3월에 안 하고 6월달 할 거야. 이러면 벌써 2학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가 좀 없어요.
2학기 때는 뭐 원서도 좀 내보고 좀 하는 취업 준비, 또 이제 프로그래밍 좀 하고, 또 뭐 영어가 부족하면 또 영어도 부족한 거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또 이게 이제 필기가 다가 아니라 또 실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또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늘어지기 때문에 또 까먹어요, 이게. 그렇죠? 개념을 외워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좀 빠삭하게 하고, 부족한 건 방학 때 좀 틈틈이 좀 하고 해서 내년 3월 달에 한 번에 좀 합격하고, 6월 달에 실기 합격하고, 방학 때 좀 영어 프로그래밍 해서 2학기 시작하면 원서 몇 군데 내보고 좋은 데 골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죠. 각각 뭐 어느 분야, 워낙 분야가 많으니까, 뭐 웹 데이터베이스,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 다음에 뭐 자바, 뭐 C, C++, 뭐 C샵, 그 다음에 뭐 유니티, 뭐 워낙에 이제 많기 때문에 뭐로 다 하면 좋은데, 그런 요건을 갖추기가 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사를 이제 합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틈틈이 자기가 가고 싶은 원하는 분야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뭐 웹이면 웹 페이지 만들어 보고 하는 거, 서버 DB 연결해서 해보는 거, 데이터 분석 관련된 분석 어떤 포트폴리오도 만들어 보고, 인공지능 머신도 한번 설계를 해보고, 뭐 이런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하면서 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여유가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요걸 해놓으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3학년 때,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 1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요 내용을 제가 강의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집중해서 따기를 좀 바라겠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내년에 교재가 또 바뀌잖아요. 이제 해마다 교재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늦게 따면 늦게 따서 또 새 책을 또 사서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새 책으로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올해 이제 기출 문제의 경향을 또 분석을 해서 내용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좀 최근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새로 준비하는 학생은 당연히 이제 새 책을 사서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고, 뭐 나는 작년부터 준비해 왔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좀 하시고, 부족한 거는 제가 인터넷 사이트도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신 문제 같은 경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활용하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1년 사이에 있는 거를 또 새로운 교재로 사서 부담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염두에 좀 두시고, 그래도 어쨌든 중간고사라든지 요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책에서 설명됐던 거 있죠?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객체 지향의 개념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객체 지향의 가장 기본적 개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었던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쪽 소프트웨어 쪽 앞부분 1과목하고 2과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힘들더라도 개념적인 거 좀 외우는 거를 틈틈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노트를 좀 필기를 하면서 잘 안 외워지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책이 좀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나름대로 필요한 내용들은 요약 정리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을 하면서도 잠깐씩 보고 외우고. 어쨌든 과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그러니까 평균은 60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과목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기본적인 건 개념을 확실하게 좀 외우고,
그 다음에 평균을 또 60점 이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여러분들이 그 자신 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서는 또 집중적으로 또 외워서 그 평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전략으로 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